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이 전일 코스닥 시장이 급등을 하고 오늘 좀 조정을 나타내는 모습인데, 다시 반도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소부장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봐도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거래대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야 좀 상승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좀 줄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시장이 좀 코스닥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만큼 아직까지는 반도체, 투톱, 반도체 쪽으로 시장이 좀 몰려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증시, 주식시장에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상반기가 마감이 되는 6월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보통 이제 상반기 평가, 뭐 분기 평가, 상반기 평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하반기가 되면 7월 달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 좀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 또 새로운 종목들이 기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좀 수익률 게임에서는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관 투자가들은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가지고 수익 냈더니 작년에 인센티브를 아예 안 줘버렸어요. 좀 주더라도 조금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니네들이 한 게 뭐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놓고 알아서 올라가는 거 니들이 벌게 한 게 없다, 이러면서 좀 안 나왔는데 그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연말에 수익을 벌려면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싸게 좀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반기, 또 정부에서도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문제의 2배 레버리지죠. 요거 문제가 이제 하반기에 새롭게 떠오를 겁니다. 가장 유력한 거는 증거금이죠. 증거금 상향 얘기가 나올 건데, 어설프게 올리지 말고 그냥 크게 1억 정도까지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여기 ETF에 좀 제재가 좀 들어와야 이렇게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하반기에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 내일 7월 1일에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죠. 30년인데 요거에 따라서 뭐 기업들 IR도 발표하고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팔죠. 8조 6천원. 코스닥 시장에서 약 4천억의 매도가 아침부터 나왔어요. 코스닥 시장은 매수세가 없습니다. 지금 거래대금도 뭐 7조, 뭐 8조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침부터 4천억을 때려버리니 이게 뭐 올라갈만 하면 두들겨 맞고, 올라갈만 하면 두들겨 맞고, 공매도는 상당히 유리하고 때려만 놓으면 빠지니까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은 투신에서도 많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사모펀드 역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는 순수하게 주식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때리는 건데, 오늘 5,700억이나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550원도 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잠깐 1,597원까지 찍고 잠깐 떨어지는 정도, 이거 기간이 짧았어요. 이렇게 잠깐 반짝하고 빠졌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반짝하고 빠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는 금리를 뭐 제로금리까지 낮추고 이러면서 환율이 안정이 됐는데, 지금이 과연 금융위기 때인지 요거를 좀 주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엔화 환율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시아권 통화가 달러 대비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가지고 달러로 환전하거든요. 원화에서 환전하면서 그 영향이 가장 커요. 지금 정부가 처음에 1,400원 넘어갈 때부터 환율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2배 ETF가 생긴
원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환율 효과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 되려 홍콩의 ETF 쪽으로 더 돈이 몰랐던 사람들까지 더 가가지고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환율 효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전혀 환율에 대한 서학개미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변동성만 크게 만들어 놓고 지금 수습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어제 올랐다 밀렸지만 미국의 나스닥의 3배 ETF S&P를 따라가는 바이오테크 3배 ETF 라브라고 하는데 이 라브는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그래프 일봉이에요. 일봉.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반도체도 올라가지만 다른 업종들도 이렇게 동반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TV 보면은 금리가 인상될 수 있어서 바이오텍이 빠진다라고 하는데 아니 바이오텍 관련해서 빠지면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이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금리랑 상관없어요. 기껏해야 뭐 기술 수출을 하고 이런 회사들인데 금리 영향이 있습니까? 그래봐야 뭐 전환사채 발행하는 이런 회사들인데 뭐 금리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전환사채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와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안 좋다라고 자꾸 방송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현저하게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은 상승하고 있어요. 아주. 그것도 고점을 뚫고 강하게 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이제 바이오텍하고 미국의 바이오텍이 상관계수가 나타내는 표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기 그 검정색이 S&P 500 바이오텍 거의 비슷하죠? 어쩔 때는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더 세게 올랐던 이때가 셀트리온이 이제 대장주를 움직일 때 이때거든요. 그때는 더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더 세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S&P 500 바이오텍 아까 보였던 라브 이쪽이 더 세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2025년, 26년을 보면 2025년에서 26년 동안 S&P 바이오텍은 올라갔어요. 근데 코스닥은 되려 빠졌습니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랬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내용 여기 제가 오늘 여기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셨죠? 전체적인 내용은 뭐 이거죠.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출시 이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자금이 완전하게 쏠려버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상관계수라는 거는 미국이 얼마큼 올라갈 때 우리가 몇 프로 올라가느냐를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베타라고 하는데 베타예요. 자, 2025년까지 상관계수가 0.5 그러니까 얘네가 1 올라가면 최소 우리가 0.55까지 따라갔던 이런 베타가 있었는데 2026년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63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도 우리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보면 AI 붐 때문에 수혜주인 메모리 반도체로 완전히 쏠려서 바이오로 갔던 자금이 줄어든 탓인데 여기에 이제 곱하기 2배 ETF까지 상승이 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요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강한 경기 변동성과 뭐 금리에 민감하다는 이유로 소요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연준의 뭐 금리 해석이 바뀌면 뭐 올라간다는 건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바이오텍은 상관경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유지가 안 된 거예요. 유지가 왜 이러냐면 돈이 몰렸으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이 바이오텍의 문제라고 자꾸 뭐 금리의 문제다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금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 당국이 뭐 증거금 상향 얘기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큰 뭐가 없습니다. 잘못했다 뭐 막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반성을 하고 있지만 뭔가 정책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사실 당국에서도 별로 안 좋아요. ETF 거래가 활성화되면 증권 거래세가 안 나옵니다. 얘네는 거래세가 없어요. 주식을 매매를 해야 증권거래세가 붙는 거지 ETF 매매는 수수료만 붙습니다. 증권사 수수료만 붙는 거지 증권거래세가 없어요. 그죠? 얘네 뭐 그다음에 보수 받고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자산운용사나 수신이나 증권사만 배불린 일 하는 거지 당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크게 뭐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세수 확대를 위해서라도 ETF를 좀 제재하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요게 나와야 코스닥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ETF 곱하기 2배 요게 좀 제재가 될 때
코스닥이 올라간다. 언제요? 하반기에 코스닥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활성화 대책 한다 그러잖아요. 승강제 나오고. 그래서 요게 나오는 순간 코스닥에 자금이 좀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매일 나와요. 미래에셋의 뭐 1개월 동안 수익률 상위 1% 투자가들이 뭘 매매했느냐.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매했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을 매수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나온 거죠. 그 알테오젠이 지금 추가 애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거에 기대감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싸고,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좀 미래적으로 알테오젠이 포함되어 있다. 거. 참 알테오젠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텍 기업들은 빠져 있어요. 상당히 뭐 마이너스 한 기본적으로 30에서 40%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알테오젠은 그나마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상승을 저해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뭐 기관들은 좀 꾸준한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알테오젠이 좀 이렇게 횡보하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국면인데, 언제든지 추가 애로가 나올 수 있고, 전태현 사장이 그랬잖아요. 올해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이제 6개월 남았죠. 하반기 안으로 터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옵션 계약 종료가 이제 6월 말쯤이 거의 다 됐으니까 곧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이 박스권을 이탈할 거고, 돌파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딜이 척척척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알테오젠도 좀 생각보다 좀 세게 움직이는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들도 조금씩 노이즈가 생기고 있어요. 뭐 중국의 반도체를 좀 풀어달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픈 AI가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매출이나 이런 조건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연기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뭐 아웃풋이 없으니까 회사 채발은도 안 되고 투자자도 없고, 그래서 IPO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숫자가 안 나오니까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 돼서 데이터 센터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조금씩 노이즈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4,700조에 투자를 하겠다, 양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총 합쳐가지고 글로스로 4,700조, 진짜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공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하지만 반도체 쪽이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최소 뭐 몇 년은 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가는데, 너무 가파르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항상 미리 땡겨와요. 앞에서 수익이 날 거를 땡겨가지고 주가에 반영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큼 더 땡겨온 거냐, 이거는 나중에 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고 해도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100조를 벌었다, 그런데 이번에 뭐 90조, 뭐 80조, 이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전기 대비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벌써 계속 우상향 해야 돼요. 그럴 때 주가가 가장 좀 땡겨와서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는데,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년 분기보다나 작년 동기 대비 떨어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벌써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반영시키는 경향도 있고, 2배 레버리지 효과로 시장에 좀 워낙 언밸런스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당국에서 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안 하면은 나중에 이 주식시장이 붕괴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고점을 뚫고 수익률 게임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상승 트리거는 2배 ETF 제재, 요거 나오면 이제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좀 힘든 시간을 보내서 제가 여기 소통방 6월달까지, 오늘까지죠, 6월까지 가입하시는 분은 3개월 플러스 1개월 더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월에 21만 원인데 엄청나게 싸죠. 이렇게 오늘까지 6월 말까지 30일까지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들어오시고 신청하시는 분에게만 이런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주식시장을 좀 준비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기존 가입
거나 뭐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한테만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가입하시거나 신규로 8283-5540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긴가민가 하는데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약간의 음봉 상당히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제 급등 8%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조정받은 거 나쁘지 않고요. 그럼 오늘 좀 바이오텍도 조정받았는데 이게 눌렀다가 내일 7월달 시작할 때 좀 올라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장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하반기 시작을 어떤 업종이 주도할 거냐,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바이오가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쪽도 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7월 초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하반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보면 연초에 움직이는 주식이 1년을 좌지하는 것처럼 맞췄습니다. 하반기에 시작하는 7월 초에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이 하반기에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서 이번 주 7월 초에 움직이는 종목들, 섹터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반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하반기니까 시장의 변화를 체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